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한번 정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삿짐을 본격적으로 싸려면은 청소기 하나 돌렸는데 이렇게 숨차. 돼지인가봐. 신경 안 쓰이시죠? 이제 저도 좀 신경이 안 쓰이네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는 인트로 같은데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막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추억에 잠겨볼 겸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오늘 조금 TMI로 시작을 하자면,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퇴근하고 와서 밥을 안 쳐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영상 시작 전에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상 시작 전에 요 클립,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클립을 넣은 거고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고요. 저도 이제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이사간 집에서. 바닥도 이제 마룻바닥이고 또 위치도 되게 좋았고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층간소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단독 주택이나 그런 데 살지 않는 한 이제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감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진짜 생활소음의 수준이 아닌 약간 층간소음의 수준. 뭐 걸어다니는 소리, 방문 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화장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정말 이제 귀마개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심각한 소음이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결국 이제 밤마다 수면 유도제나 감기약 뭐 요런 잠을 오게 해주는 제품을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다 정말 이곳에서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다가 집 계약 조기 파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고 나서 그때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라면은 그때 가서 조기 계약 파기를 논해보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딱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소음은 해결될 수 있는 소음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관리사무소가 윗집에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걷는 소리, 변기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소음은 줄일 수가 없는 소음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냥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관리사무소의 조치는 예상대로 별 효과가 없었어요. 기본적인 생활소음이 윗집에서 밑에 집으로 그대로 다 내려 전해오는 거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윗집 보고 이제 걸어다니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제 윗집에다가 경고 레터도 보내고 윗집 주인분을 이제 관리사무소로 소환을 해서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윗집에 사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소환을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컴플레인 하는 부분을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전혀 캐치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제 관리사무소의 이런 조치 방법이 윗집 아랫집 오해만 더 만들고 관계만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사무소의 이런 조치 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지금 윗집 그 소음 그 자체를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윗집 소음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이 집의 구조적인 문제를 컴플레인 하는 거다, 그렇게 명백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가 만류했던 윗집 방문을 감행을 했습니다. 일단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맥주 2캔이랑 그 이제 빨래 다 하고 건조기에 넣는 그 종이, 향기 나는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한 박스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윗집에서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는 이제 혹시나 윗집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컴플레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윗집 분들도 건물이 이제 3층 건물인데 2층에 사시는 분들이니까는 청소기 돌리는 소리, 걷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린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원래 방음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2층에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밑에 층 1층에서는 시끄럽다고 컴플레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이중 스트레스일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완전히 껴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놀랐던 게 윗집에 사시는
일하시는 분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저희 집으로 다 들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윗집에는 남자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젊은 이제 부부분들이랑 고양이가 한 2마리 3마리 정도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아무튼 뭐 이런 거 다 없고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다가 계속 조기 계약 파기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제가 집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 간에 집 계약서에 이제 명시된 조기 계약 파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선 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기 파기에 대한 조항은 뭐였냐면요, 계약 기간 이내에 집 계약을 파기할 경우 2달치 렌트값에 준하는 계약 파기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당시에 조금 이 지역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었던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가까운 렌트값을 매달 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조기 파기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내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서 파기 수수료를 낼 수 없음도 이제 같이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2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1번, 같은 타입의 방으로 옮기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지금 사는 곳에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돼. 그 똑같은 타입의 방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 당장 옮길 수 있는 방은 방 2개짜리였거든요. 방 2개짜리는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2번, 계약 파기 수수료를 내고 나가기. 2번은 말도 할 것도 없고 2가지 옵션 자체가 저는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수수료 없는 계약 파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집을 계약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전에 살던 분이 소음 때문에 컴플레인 한 게 있느냐. 왜냐면 집 자체가 너무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 집 주변에 에어컨 필터가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소음이 많아 보였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소음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집 계약 전에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너무 자신있게 이 집은 소음에 관한 컴플레인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사셨던 분이 어떻게 그런 소음을 듣고도 컴플레인을 안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면서 동시에 정말 관리사무소에 컴플레인을 안 한 건지 조금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관리사무소가 윗집에다가 조치를 취한다고 한 그 기간 동안, 그게 한 2주 정도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윗집 소음을 녹음해 둔 파일이 있었어요. 총 10개가 넘는 음성 파일이었고, 나중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제 말을 믿지 않거나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시에 저도 무언가를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녹음 파일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가 저한테 최종 옵션 2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저한테 제시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저의 최종 입장과 함께 음성 파일을 다 보냈어요. 첨부 파일로 해서. 조용히 안 해지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관리사무소는 제 음성 파일이랑 저의 이제 최종 입장들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장님이랑 미팅을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수수료 없이 계약 중도 파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매일 받았고, 관리사무소랑 주고받은 이메일만 몇십 통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것도 거의 수십 번 오버해서 결국 수수료 없는 계약 중도 파기를 하게 되었고, 다른 집을 급히 알아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집이 최종적으로 옮긴 집이고요.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음도 없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있어요. 아무튼 인트로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소음이 엄청 심했던 2번째 집에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집 3번째 집으로 이사 오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닦여. 잘 안 닦여.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사갈 집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태고요.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사갈 집에 키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첫 게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키를 받기 전에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종이로 뭐를 했어. 여기 보면은 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물값은 언제 내고 렌트값은 언제 내고,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하고 이제 키를 받고 집에 들어가려고 건물 앞에서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정말 이제 첫 개시거든요. 지금 첫 개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니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정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동 끄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빡센 날이기도 하고 여기가 좀 조명이 안 좋아요. 조명? 뭐 자연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랑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타겟에 가서 타겟 가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방 안에다가 탁 터트리면은 뭐 이렇게 두 개를 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터지는 거예요. 방 안에.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아니면 거실에다가 딱 놓고 터트리면은 연기가 나서 벌레를 죽이는 그런 겁니다. 한 3병 들어있는데 거실 한가운데 하나랑 방 안에 하나 놓을까? 그래가지고 총 집에다가 2개를 넣어놓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려면은 집 안에 그 화재 경보 울리는 걸 이렇게 빼야 돼요. 잠깐. 그래가지고 이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의자 있거든요. 플라스틱 의자.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에 있는데 그걸 빼가지고 지금 살 집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터트려 놓고 저는 물 사러 가야 돼요. 지금 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 사러 가가지고 물 사고 집에다가 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 터트린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돼요. 터트려 놓고 4시간 있다가 환기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사가 내일인데 아직 짐을 하나도 못 싸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 오후 5시 10분인데 밤새 짐 싸고 내일 이사 갈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코스트코에도 잠깐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본격적으로 싸려면은 빈 상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코스트코에 가서 빈 상자 3개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집에다 갖다 놓고 지금 요거 터트리러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트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천장이 여기. 요거를 이제 돌려서 빼야 돼요. 오포 트위스트 온. 오포는 이쪽으로 돌리라는 건데 울리지 않겠지? 꺼진 거야? 꺼진 거야? 길이 없네. 결국 뽑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 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딱 누르면 탁 빠지더라고. 그래서 얘를 뗐어요. 파이어 알람 화재 경보기를 떼니까는 천장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남았어요. 저 하얀 색깔 양 옆에 이렇게 누르니까 제가 툭 빠지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저기에 가보면은 여기는 베드룸 제 방인데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집에 2개가 있는데 여기 거를 제가 빼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잘 안 빠져요. 자, 이제 저거를 터트려 보겠습니다. 팍 터트리는 거. 이 집이 약간 좀 조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역광이긴 한데 그래도 보이시려나? 총 3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 안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얼른 대피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4hours를 했는데 4시간은 비워놔야 돼요. 얼른 도망갈 준비하고 방 안에 하나 놓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가운데 된 거야? 아우 씨 이거 된 거야? 뭐야? 프레스 다운이었어. 프레스 다운. 이걸 누르려는데? 펑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씩 열어놓고 얘도 거실용.
거실 한가운데 시작! 이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길 여기도. 네 여러분, 힘들어. 지금 청소기를 다 돌렸습니다. 벌레가 죽어있는 거는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벌레가 죽어있는 건 없었어요. 근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해본 건데 좀 마음은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창문이랑 뭐 이런 거 다 열어놔가지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숨차. 청소기 하나 돌렸는데 이렇게 숨차. 돼지인가봐. 벌레가 좀 죽어있는 게 있었으면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레 죽어있는 것도 없고 그냥 깨끗한 바닥이었어요. 청소기 여기까지 들고 왔으니까는 여기다 놓고 가고. 더워. 에어컨을 안 틀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 내가 돼지여서가 아니라 에어컨을 안 틀고 청소기를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힘든 거일 수도 있어. 더. 자, 아무튼 그래서 밤에 한번 집에 와봐가지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보고 주변에 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봤는데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쁜 거는 없고 벌레도 뭐 없을 것 같고 카페트 바닥이어서 좋고 2층 건물에 2층이어서 또 좋고 그리고 주변도 별로 시끄러운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입주거든요.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집에 가가지고 짐 싸야 돼요. 그리고 저녁을 또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짐을 마저 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역광이어서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열려있는 거 좀 신경 쓰인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치폴레 가는 영상 있잖아요. 무편집.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가 이렇게 풀려 있었어요. 말할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신경 쓰인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신경 안 쓰이시죠? 이제 저도 좀 신경이 안 쓰이네요. 방금 찍은 영상을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풀려 있어서 이만큼 벌어지더라고.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자꾸 거기만 보이는. 아무튼 자, 뒤에가 역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딱 빛에 맞춰서 서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집에 갈 거예요.